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요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컨텐츠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붕어 형님, 형님이 현신식이 잘 되어 있는 건 알지만 서울은 의외로 7천 이상 버는 사람들 은근 많습니다. 근데 저 은근히 많은 게 아니잖아. 많다고 했는데 지방보다는 많겠죠. 확실히 지방보다는 많습니다. 지방보다는 뭐 7천 이상 버는 사람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인정. 근데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과연 많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다고?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아니죠. 한 960만 될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지금 한 965만 정도 될 거예요. 원래 많을 때 1050만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왜 감소하고 있습니까? 서울이 먹고 살기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 이유는 서울에서 먹고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집을 가지고 들어가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워낙에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능력이 안 되고서는, 벌이가 안 되고서는 살기 힘든 데가 서울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서울에 오래 살아봤으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지. 일단 서울이 전국에서 전국 평균으로 봤을 경우 가장 많이 버는 건 맞아요. 울산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아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 임금, 아까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팩트 좋아하니까. 자, 서울의 평균 임금은 이게 아마 올해가 아닐 겁니다. 자, 국세청에서 나온 거예요. 국세청에서 나온 가장 최근 겁니다. 이게 서울시 평균 임금은 4,657만원 1인당 평균 임금. 자, 이거는 가장 최근 거라 보시면 됩니다. 2022년 4분기 국세청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조사한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합친 거예요. 전체 평균이면 평균. 이게 얼핏 보면 많은 것 같죠. 이게 울산이 4,400이야. 울산이 평균이 4,400. 그 다음 울산을 넘어선 거죠. 얼핏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이것도 제대로 봐야 돼. 자, 4,600만원 4,657 나누기 12 하면 388만원이에요. 자, 이거 나누기 12 하면 388만원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세전이겠죠? 여러분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저 숫자는요, 세전입니다. 세후가 아니라. 그럼 세금 떼고 나서 세금 계산기 요걸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388. 자, 요걸로 계산하면 세후 330만원 나옵니다. 네. 세후로 가정하면 330만원. 서울에서 세후 330만원이면 내 집 마련 가능합니까? 근데 여기 통계청에 나온 세금을 뗀 걸로 하면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예요. 가장 많이 버는 게. 가장 많이 버는 서울에서. 근데 서울 땅에서 세후 330만원 벌면 생활이 좀 됩니까? 생활은 되겠죠. 그런데 뭔가 갖추고 살기에는 좀 빡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서울에 세후 330만원도 못 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 많습니다. 서울이 그런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죠. 이 말 들어봤습니까? 평균의 함정.
특히 서울은 평균의 함정이 너무 심합니다. 왜냐? 서울에 전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 그리고 저 강남 상구와 마용성이 평균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강남 상구, 마용성, 마포, 용산, 송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평균을 완전 수직 상승 올려놨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의 중위소득. 여러분도 검색해 보세요.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면 현실 파악하는 게 좋아. 중위소득은 안 나오네. 이게 내가 봤을 때 중위소득으로 하면 3,600 정도 나올 거예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를. 이게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내가 이걸 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중위, 그러니까 중간 라인의 평균으로 하면 한 3,500에서 6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세전이겠죠. 세전은 그럼 세전 300이잖아. 300이 세금 때문에 얼마야? 한 267만 원에서 269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라인에 있는 분들은 300도 못 보는 거예요. 세후 300. 저기 평균이니까 330 나오는 거지. 중위로 빼버리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평균을 매겨버리면 아마 267씩 나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서울에서도 저 7천만 원 번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생각보다 서울은 이 중위 라인의 어떤 덩어리가 엄청 클 겁니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지방에서 넘어온 사람들 많잖아. 지방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큰 돈을 벌 것 같습니까?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덩어리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근데 그분들 덩어리 안에서는 300 이상 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세후 300.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지방에서 넘어온 사람 대부분 월세 살 거 아니에요. 월세 살면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뭐 생활비 밥 사 먹고 교통비까지 내면 그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그 쉽지 않겠죠, 여러분. 거기다 사치까지 더 보내면 돈이 안 모이겠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던 청년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봉착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엄청 많이 보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뭐 지방으로 좀 더 벌겠지. 그 좀 더 버는 거 가지고 서울에서 그 물가를 감당하면 답이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미래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분들은 이 더 적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평균 임금이 그보다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절대 다수가 세후 300 밑일 겁니다. 거의 세후 300 밑이에요. 세후 300 이상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전문직이나 대기업군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300 이하의 돈을 받는 거야. 250 이하의 돈을 받는 거예요. 거기 근데 월세 살면서 거기서 뭐 커피 마시고 배달은 시켜먹고 그러면 안 모이는 거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 팔아 서울에 살려고 아닙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저 착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대부분의 현실은요, 부모님의 전세 자금도 못 보태줍니다. 저거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거. 지방 사람들 대부분 보증금 겨우 맞춰가지고 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와요. 즉, 지방에서 부모님이 서울에 정착하라고 전세금까지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서울 토박이분도 그렇게 못하는데, 지방에는 더 못하겠죠. 아니, 서울의 전세가 쌉니까? 서울에 오는 전세는 1억이 넘잖아. 부모님 살림 뻔히 아는데, 자산 팔아가지고 서울에 간다고요? 그럼 부모님 뭐, 어떻게 삽니까? 지방에서 그나마 좀 집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은 월세입니다. 월세. 아니면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고시원사입니다. 고시원사 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마음새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 하시네. 위험한 말을. 난 저런 자식 있으면 호적이 파버릴 것 같아. 굉장히 좀 야근 생각을 가지고 있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서울의 평균이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 자, 강남 평균. 강남이 많이 보잖아요. 자, 강남구 평균이, 평균 소득이 7,400만원. 7,400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서초구가 7,400. 서초구도 평균 소득. 이것도 아마 주기로 하면 더 적어질 거예요. 7,100. 아, 7,400. 똑같아요. 거의. 서울, 강남이나 서초나 거기 서기니까. 네. 30만원 차이. 자, 그리고 용산. 용산이 6,400. 봐봐,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야가 높지 않다니까요. 자, 용산국이 아니죠. 용산. 자, 그 다음에 송파. 네, 송파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네. 송파구가 5,100. 이게 최근 겁니다. 최근 거. 옛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로가 4,880. 네. 그리고 이걸 쭉 얘기해 볼게요. 종로 다음에 송동이네요. 송동구가 4,800. 잘 사는 동네 여러분. 서울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이. 그리고 마포. 마포가 4,780. 네, 마포구가. 그리고 마지막에 중구.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네. 중구. 중구가 4,700이네요. 네. 근데 여기는 서울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동네예요. 굉장히 비싼 동네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서울이 다 잘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더 내려오고 해가지고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 도봉, 강북 가면 더 떨어지겠죠. 4층 밑으로 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아, 그놈의 은근무새 진짜 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평균이면 평균. 평균 이 정도면 중위로 하면 더 작아진다는 거. 중위로 하면. 왜냐, 여기도 한번 생각해. 여기 돈 많이 버시는 분들 평균을 다 올려놨겠죠. 건물주나 전문직이나 연예인 같은 분들이 평균을 엄청나게 올려놨겠지. 그걸 빼면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중위로 하면 한 6천만 원대 내려갈 테고, 한 6천만 원 초반대 내려가지 않을까. 용산도 중위로 하면 5천만 원대. 여기 중위로 하면 4천만 원이나 3천만 원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봐. 여기 사는 분들 중에 억 단위 수십억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땅 부자도 있을 테고. 그분들 월세 수익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그거 다 포함된 게 평균이에요. 그걸 다 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평균을 잡으면 더 적다는 거지. 생각보다 그렇게 돈 버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부의 시야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에서 얘기해야 돼. 정치적인 범위에서. 이럴 때에서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뭔가 돈 많이 버는 사람에서 그것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 그만큼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야. 이 온라인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뭔가 높은 게 있으면 그 높은 것만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뭔가 전체적인 범주 안에서 이 사람들이 몇 프로 될까 그게 아니라 그 높은 것만 부각해서 보다 보니까 그게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분도 뭔가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 집단을 보면 많겠지. 전문직 안에서 1억 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문직이잖아. 그럼 내가 만나서 전문직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안에 있으면 내가
많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전문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범주에서 봐야 된다고, 전체. 아니, 대한민국 5,200만이 다 전문직 합니까? 전문직 하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잖아.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방송국 일하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전체 중에 일부란 사실을 알고 계셔야지. 일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야. 예나 지금이나 억대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서울도 막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당연히 많지. 그걸 다 모아서 보면 많지만, 서울 전체의 시야로 보면 서울도 그렇게 막 진짜 떵떵거리 돈 많이 번다?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해. 오히려 서울의 서민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서울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 물가가. 교통비나 식비나 주거 비용이라는 돈이 지방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돈을 이만큼 벌어도 나가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 정말 대단한 도시고, 정말 성공한 사람도 많고, 부자들도 많은 거 인정하는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 부자에 가려진, 그 돈 많은 사람한테 가려진 훨씬 더 많은 서민들, 돈 몇 푼이 아쉬운 서민들이 정말 생각한 이상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은 지금 서울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서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지방보다. 이런 주거 문제 때문에, 월세 문제 때문에 돈에 쪼들려가지고 정말 좀 불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다, 부자가 많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살면서 돈 많은 사람 볼 일, 어? 부잣집에 들어갈 일 얼마 있겠죠? 그럼 서울 살면서 강남에, 어? 아크로피스타 이런 데 아파트 들어갈 일 있습니까? 입국컷 당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들어왔냐고. 약속 없으면 못 들어간다. 아니, 맞잖아, 여러분. 타워팰리스 들어갈 수 있냐고. 서울 산다고. 내가 서울에 노동 사는데, 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하면 들어갑니까?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지. 지나가면서 구경이나 하지. 아, 저게 타워팰리스 구경만 하고 있지.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돈 많이 버는 사람 예전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7천만 원 이상, 그 이상, 그리고 억대 단위까지 돈 버는 사람 이상.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